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5월 2일, 5월 이제 첫 번째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이제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인데, 일단 이제 오늘 증시는 미국장이 좀 안 좋았죠. 이틀간 크게 좀 빠지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됐고, 한국 증시는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티는데,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건 봐야 되겠지만 자율에 맡기겠다. 요게 또 골자인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나왔는데 내일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좀 더 봐서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내일 방송에 또 한 번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일단은 기사 나온 걸로 봐서는 기업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강제성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담기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손해보험이나 은행주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실망감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긴 듭니다. 아무튼 그건 또 내일 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미국 증시 또 설명해드리고, 이게 안 써졌네요. 4월 수출 데이터 나왔죠. 그래서 주요 품목, 이거 항상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에서 늘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그 많은 걸 참 다 찾기는 힘든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은 품목들을 항상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보고서가 많습니다. 의료기기, 전기전자 대형주,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얘기고요. 차이나 커머스가 공습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가 늘어나서 광고 기업들한테는 좀 괜찮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좀 기회일 수 있는 내용이고, 4월 중국의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요. 일본의 레이저텍이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요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내용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HK이노엔, LG화학, 유한양의 한미약품, 삼성 SDI, LX 인터내셔널, OCI, 현대오토에버, OCI 홀딩스, SK가스, 이녹스 첨단 소재, 펌텍코리아, 덕산하이 메탈, 또 세트레가이까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AI 반도체 얘기인데 어제 함께 배우기 올려드렸잖아요. 반도체 편 컴백해가지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함께 배우기에 반도체 편으로 또 올려놨으니까 낸드예요. 낸드 ESSD 기업형 낸드인데 그 내용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요 AI 마지막 보고서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오늘 꽤 좀 많은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이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드리면 4월 30일은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FOMC 그때 앞두고 있어서 좀 매물이 쏟아졌고, 특히 미국의 임금,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임금에다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거예요. 이게 작년 4분기보다 1.2% 상승하면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이 쉽게 안 꺾이는구나, 이 우려가 나왔죠. 달러가 다시 급등을 했고, 그날 이제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았고, 그 다음 바이든 정부가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은 일부 주에서 아마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나 규제 완화, 이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규제를 완화시켜 줄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 그로스라는 이런 마리아나 관련주가 폭등하는 상황이 나왔고, 아마존은 일단 시간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 요거 아마존이 아니고 AMD죠, AMD. 예. AMD죠. 예. 아무튼 아마존은 시간에서 실적을 좀 잘 냈는데, 뭐 시간에선 그때 1.5% 상승했고, AMD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예. 근데도 뭐 시장은 평가 안 좋았습니다. 아마존은 매출 12% 증가했고 순이익 3배. 이 회사가 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인데 뭐 이거는 뭐 나무랄 데 없어요. AWS 매출이 무려 17%나 급증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3% 증가한 거니까 뭐 놀라운 실적을 또 보여줬고, 영업이익률이 37.6%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만 2분기 매출 기대는 조금 못 미쳤는데 어쨌든 아마존 대단한 기업이고요. AMD도 실적 좋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 80%나 증가했는데 이제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매출은 좀 감소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 냈는데 뭐 시장에서는 또 일단 평가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고요. 더 높은 판매를 원했는데 그거엔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I 서버 만드는 기업인데 뭐 놀라운 실적입니다. 아무튼 매출 200%, 순이익이 5배. 근데 주가 폭락했어요. 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올해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나 AI 쪽은요, 너무나 다들 좋은 실적이지만 그만큼 주가가 또 그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더 오르지 못.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세론이라 그러죠. 좋은 실적 내고 빠지는 거. 그러니까 한국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보시면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빠집니다. 예, 꼭 이 세론 뉴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 1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열렸죠. 그래서 나스닥이 0.33% 빠졌고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틀치 합치면 나스닥은 급락한 거죠, 실제로. 근데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FMC가 열렸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요, 사실. 금리 인상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적 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를 좀 축소하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해서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이젠 돈 푸는 걸 조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규모를 좀 줄이겠대요. 예. 그건 이제 당연히 조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뭐 크게 반영은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금리는 좀 안정화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도 좀 약간 떨어졌고, 그래서 약간 고금리 강달러 현상은 좀 진정은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빠졌습니다. 근데 FMC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몇 달간 인플레 목표치로 향하는 추가 진전 부족했다. 이 문구를 추가해버렸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늦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네. 파웰 의장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건 금리 인상이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일단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계속. 네. 데이터가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최근에 노동 수요가 냉각되고요. 예, 주택 및 자본 지출 둔화를 근거로 들면서 인상 가능성도 일축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선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깔끔히 제거했습니다. 이건 다행이죠. 예, 그리고 국제 유가가 79달러까지 후퇴했어요. 이것도 상당한 호재가 되겠죠. 예. 아니 어느새 그러니까 전쟁은 났는데도 유가가 더는 못 올라갔죠. 그러면서 무너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증시엔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금리를 유지한 배경은 일단 지금까지 데이터가 우리에게 큰 확신을 못 주고 있다. 예. 그래서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머릿속에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것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70년대가 아니다. 그땐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성장도 느렸지만 지금 우리는 3%의 성장을 하고 있고 고용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그래서 약간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슴, 스태그나 풀레이션 이런 거를 볼 수 없다. 뭐 약간의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그 FMC는 별거 없었어요. 예, 크게 뭐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지금 이대로 금리 동결로 간다. 근데 시장은 왜 빠졌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가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 금리 인상은 안 한다. 이건 해소. 금리 인하 그럼 언제 할 건데? 이거는 모르겠다. 몇 달 더 보자. 예. 이러니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당분간. 그러니까 좀 실망한 거죠 일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시장은 좀 하락했다. 근데 여기 지표 보면 고용 지표는 좀 실제 둔화되고 있어요. 이직률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직을 잘 안 한다는 얘기 뭐예요? 고용이 불안한 거예요. 나가봐야 내가 일자리 이거 얻을 수 있나? 네. 자발적 퇴직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얘기 뭐죠? 나 지금 회사 나가서 다른 데 갈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줄어드는 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업자 1인당 채용 공고 개수가 1.32개. 그러니까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다. 그러니까 고용은 뭔가 좀 이제 그동안은 고용 시장이 타이트했는데 정상화된다. 이러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서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되는 건 좋아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이건 악재죠. 신규 주문이 낮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조업 경기가 참 이거 50 어렵게 넘었는데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반도체주들 다 안 좋았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14% 폭락. 시간에서 이제 예상은 했던 반대 AMD도 급락. 아마존은 올랐어요. 빅테크는. 네, 그나마 좀 올랐고 화이자가 좋았고요. 스타벅스나 이런 소비재는 안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되게 안 좋아요. 스타벅스가 마이너스 16% 폭락을 했습니다. 크래프트헤인즈 같은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음식료 회사들도 미국 소비주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실제 보면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하반기에 물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도 꺾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할 걸로 보는데 그 횟수가 좀 줄어든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그리고 4월 수출 좋았습니다. 지난해보다 13.8% 증가했고 7개월째 플러스고요. 자동차 역대 최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컴퓨터 좋았고 4월 무려 반도체 52.1. 그러니까 뭐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좋아요. 반도체 제외한 것도 괜찮았어요. 선박하고. 대미 수출 월간 최대. 중국도 늘어났습니다. G2, 그러니까 양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증가하고 있던 거.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외 수출 요거거든요. 조금 이제 검은색이 돌아서려고 그러죠. 좀 우려는 했는데 다행이고요. 석유화학과 자동차 수출이 좋았습니다. 특히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너무 안 좋았는데 돌리고 있는 거. 대중국 수출 빨간 거. 그러니까 뭔가 중국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품목은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브레인앤바디 리서치에서 적어주신 거고 제가 기업은 옆에다 제가 다 찾아 넣은 겁니다. D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블랭크 마스크가 SNS텍이고요. 소켓 ISC 리노공업 TSE TFE, 인터페이스 보드가 TSE, 프로브 카드가 뭐 PMT나 TSE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원익 QNC의 쿼츠 수출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 원자현미경, 파크 시스템즈, 반도체 이송장치는 사이맥스입니다. PSK가 이제 세척 장비 요것도 좀 급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증착 장비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도 수출이 24년 들어 상승하고 있고요. 세라믹 히터, 코미코의 자회사죠. 미코 세라믹스. 여기 수출도 4월 들어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양 동박은 어디냐면 SKC예요. 여기가 신고가고, 오늘 테이펙스 주가가 날라갔죠. 근데 테이펙스가 오늘 이 데이터만은 아니고 한 2달 전부터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용 테이프 이거 수출 늘어난다. 여기서 이제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게 테이펙스인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고, 그 외에 헬스케어 섹터, 원료의약품, 뭐 삼성바이오 많죠. 종근당, 동아소시오, 뭐 ST팜, 뭐 근데 ST팜은 오늘 실적 나왔는데 좀 예상보다는 안 좋았어요. 훨씬 안 좋았고,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이제 원료의약품 쪽은 수출이 크게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고 필러도 좋았다고 합니다. 휴메딕스, 휴데믹스가 아니라 휴메딕스죠. 죄송합니다. 휴메딕스, 제테마 바이오 플러스 이런 쪽이 이제 필러고요. 메타바이오메드의 치과용 충전제, TNL의 창상 피복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가정용 의료기 요즘에 분위기 좋죠. APR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다음 DY 파워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인데 여기도 수출이 높은 수준 유지했고 타이어와 위성통신 안테나 수출도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기초 화장품 수출도 크게 증가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 기록을 해줬고요. 라면도 뭐 신고가고 풍력 하부 구조물도 좋았다고 합니다. SK 오션플랜트 수출이 3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대요. 예. 그리고 소형 변압기는 재룡전기 수출 좋았고 22년 1월 대비하면 수출 금액이 무려 20배. 그리고 화학제품에선 송원산업의 산화방지제, 엔비라텍스는 금호석유죠. 이게 4월에 크게 증가했고, 근데 이 마지막은 수입 데이터인데 포토레지스터 강강액 수입이 증가했고 MRMUF죠. 예, MRMUF는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HBM의 이제 그 공정 소재인데 그만큼 이게 수입이 증가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이닉스 HBM 양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이런 부분은 우호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 데이터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외에도 뭐 보니까 엔진, 조선 엔진 쪽도 좋았고요. 예.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울 투자의 박정현 이종우 연구원님은 의료기기 펀더멘탈 외의 요소들로 주가 흔들렸지만 비올이 제이시스 메디칼과 세렌디아 이쪽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올이죠. 예. 비올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몇몇 기업들한테 소송 걸었잖아요. 예. ITC. 근데 이게 판결이요. 원래 4월 30일 날 나와야 되는데 연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등한 것 같은데 그 연기된 거지 제이시스 메디칼이 승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올과 제이시스 메디칼의 이 소송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올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허 침해했다. 제이시스 메디칼에 건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서 누가 승리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7월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래시스는 이제 미국 FDA 인허가를 4월 30일에 허가했고요. 홈뷰티 아까 말씀드린 APR 같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로는 이제 5.7%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5%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R은 이제 2월부터 2세대 부스터 프로 해외 판매를 이제 개시했고요. 5월부터는 20 그 신제품 울트라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반응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라이브 쇼핑에서 라방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울트라톤에 대한 이제 판매 개시 예정인데 일단 초기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 주주분들은 한번 또 울트라톤 검색도 해보시고 여력이 되시면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연구원님은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내용인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기 MLCC가 어쨌든 좋아요. 5개 분기 만에 드디어 이제 앞으로 나아진다. 시장 기대보다 좋은 내용을 언급을 해줬고 전장 AI 서버 이런 쪽으로 비중 늘어나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 잘 팔리죠. 내연기관보다 MLCC가 2배 들어간대요. 이건 이제 긍정적이고 LG노텍은 3월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지만 그래도 2월보다는 역성장폭을 줄이고 있고 전작 대비해서 프로와 프로맥스 비싼 모델은 오히려 더 많이 팔렸대요. 일반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이 좀 덜 팔린 거죠. 그리고 2분기는 보통 1분기보다 역성장하는 이제 비수기잖아요. 근데도 LG노텍 카메라 매출액을 안내한 거죠. 회사가 우리 이 정도 할 것 같다. 전분기보다 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분기보다 2분기가 안 좋은데 왜냐면 애플이 1분기에 좀 보수적으로 부품을 조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좀 프로랑 프로맥스 모델이 잘 팔리니까 부품 조달을 좀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LG 이노텍한테는 긍정적이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LG전자는 그래도 좀 부진하지만 다행히 가전 TV, PC 수요가 바닥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의 월풀, 가전사인데 여기도 더 뭐 좀 개선되고 있다. 다만 관건은 이게 가전제품은 미국의 주택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매 이게 좀 증감률이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러니까 역성장 폭도 뭐 축소되고는 있지만 모기지 금리가 급등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러면 또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야 될 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좀 중요하다. 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해야 LG전자한테도 좋은 건데 이게 금리 인상은 안 하는데 인하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주가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가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LG전자도 못지않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기 어쨌든 5개 분기 만에 판가 상해 출하는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고 생성의 AI 이런 게 붙으면 탑재량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다가 자동차, 서버 이런 데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전 TV, PC 이렇게 돌리죠, 실제. 예. 그래서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다. LG전자도 보시면 되겠고 테무가 광고를 요새 좀 공격적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실제 지금 중국 직구 거래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 직구 때문에 뭐 난리가 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실제 그러지는 않고요. 중국 직구 거래액이 우리나라 전체 이쪽 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테무가 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생필품 검색 결과에서 테무가 먼저 올라온대요. 돈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네이버한테 좋은 거죠. 광고를 해주니까. 예. 주로 그러니까 둘이 경쟁도 하지만 네이버의 고객사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장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테무의 톡 채널이 알리 대비해서 늘어나지만 아직은 뭐 실적 기여는 크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 아프리카 TV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 기업들의 광고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 SOOP죠. 이게 아프리카 TV가 이름이 바뀐 건데 숲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숲이라고 그러시면 되는데 이게 중국 회사들의 광고가 이 숲에 붙으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고요. 네이버랑 숲한텐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금액은 좀 주는데 테무는 지금 급격히 늘고 있죠. 예. 네이버 검색하면 이렇게 테무가 떠요. 이런 내용입니다. 4월 정치국 회의 리뷰인데 하나의 정정영 연구원. 올해 제가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 분도 많으신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보신 분이 정정영 연구원인 것 같아요. 중국. 제가 이분 보고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잘 맞췄죠, 실제. 예. 좀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그 얘기를 한 2달 전부터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분 의견대로. 처음엔 다들 그랬죠. 야, 뭐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중국은 좋아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안 되고. 그래서 그죠?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약간 중국에 대한 신뢰는 약했는데 근데 우직하니 정정희 연구원님은 밀어붙이셨고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아니고 하나증권의 그 김경환 연구원님도 워낙 잘 보시는데 그분도 잘 맞추셨죠. 그래서 중국 중장기 경제 노선 논의하는 삼중전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보냐면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세요? 중국 뭐 어떻게 번역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표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불가능해요. 개인 투자가 그거 안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데 너무나 고마운 거죠. 이렇게 정정윤 연구원님이나 또 김경원 연구원 그 외에 뭐 메리츠의 최설아 연구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KB의 박수현 연구원님이신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중국 또 한국의 수출 경기도 예측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삼중전회를 보통 이제 10월, 11월에 개최하는데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연기시켜 버려가지고 늦었지만 7월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78년에는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언했고요.
2013년에 시진핑이 한자녀 정책을 일부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7월에 열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정치경 리뷰에서는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되 항상 처음에 많이 했다가 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거를 선긴 후송이라는 또 표현도 하나 보더라고요. 처음은 빡빡하게, 후반엔 느슨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예. 경기 부양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 특수채권, 초장기 특별국채 이거 계속 운영 가속화해라 주문을 했고, 소비재 이구환 씨 헌 것 갖고 오면 새 거 줄게 추진하고요. 민간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옛날에는 소비재를 많이 수출했죠. 이제는 중간재, 우리나라랑 비슷해져요. 예, 한국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정말 불편한 얘기지만 최대 경쟁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과 서로 싸워야 돼요. 거기서 도태되면 힘들어지는 거고, 이기면 중국을 이겨버리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조업에서 중국 이기는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잖아요. 중국 반도체 잘 못하잖아요. 조선도 우리 한국이 이기죠. 첨단 선박 같은 경우. 근데 배터리는 우리가 밀리죠. 실제 지금 그게 엄연한 현실이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요. 예. 왜냐, 이제 경쟁국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 이게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 예고했고요. 부동산 공급 보장을 첫 번째 사안 제시했는데 이것도 호재죠. 그다음에 공업화, 데이터 경제, AI 뭐 이런 거 계속하겠다 밝혔고, 중국판 밸류업도 얘기를 했어요. 신국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중국 자본시장 정책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 주조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도 중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증권의 김민경, 김놓고 연구원님이 레이저텍 이제 적어주셨는데, 일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고 마스크 검사 장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뭔지 또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EUV 장비가 있고요. 아, 여기 EUV가 있어요. 빛이. 여기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에 이렇게 튕겨요. 네. 여러 번 튕깁니다. 여기 EUV예요. 레이저. 그리고 여기 마스크 있죠. 네. 마스크도 한번 튕길걸요, 아마 그래서 회로가 이제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요 EUV 요 마스크 있어요. 여기에 회로 기판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를 웨이퍼에 그대로 투영시켜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마스크 중요하죠. 근데 이 마스크 검사 장비한테 EUV는 더 힘들죠. 근데 이런 거 지금 하는 또 회사 중에 하나가 뭐 FST도, 예, 아마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일본의 대표 기업이고 전체 장비 매출의 90%가 이 마스크 검사 장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수주 증가했고요. 예.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EUV에서도 장비 수주 지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HBM 관련 수요도 견조하다.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회복세 진입을 예상을 했고, 내년에 전공정 장비 시장이 20% 상.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막 주가 급락을 한다,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이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텍을 보면서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죠. 아, 전공정 장비가 괜찮구나. 내년에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메모리 고객사 수주 또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출 비중이 큰 국내 반도체,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누구예요?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죠. 예. 거기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비중이 좀 큰 회사들. 예. 4, 5 이런 분기에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요 2분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면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요 장비라고 합니다. 레이저텍. 제 홈페이지 가서 이거 캡처해온 거거든요. 요런 장비를 만든다. 일본 기업이지만 그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핵심 뭐냐? 반도체 좋았고 하반기도 좋다. AI가 이끈다. HBM 조금 늦었다. 그러나 올해 생산량 작년보다 3배 늘릴 거다. 내년에도 2배 더 늘릴 거다. 그리고 올해 매출 비중에서 20% 정도
HBM 차지할 것 같고요. HBM의 확대는 HBM을 또 많이 만들면 다른 제품, 다른 반도체, 전통 반도체 공급은 줄어드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쉽게 안 꺾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어제 배웠던 거죠. 그 QLC 기억나세요,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어제 함께 배우기 낸드 ESSD의 부활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올려드렸던 건 여기 QLC. QLC가 뭐냐면 이제 낸드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SLC, MLC, TLC, QLC가 있는데 이 셀을 저장하는 최소 단위예요. 1비트 저장하면 싱글, 2비트, 3비트. 당연히 QLC가 용량을 많이 저장 용량이 늘겠죠. 그래서 QLC 한마디로 앞으로 AI 추론을 하기 위해선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저장을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하드 HDD를 쓰면 너무 이제 무겁죠. 무겁기도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속도 느리고 전기도 많이 소모하거든요. 근데 이 SSD는 저전력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이 QLC는 또 용량이 크니까 하드의 장점은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QLC가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비교했던 거고요. HDD, SSD 한번 비교를 어제 해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QLC로 갈수록 가격도 싸요. SLC가 제일 비쌉니다. 속도 엄청 빠릅니다. 빠른데 이제 용량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LC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드렸던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랬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QLC 낸드 저장하는 이제 뭐 여러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TLC가 좀 더 이제 우위에 있거든요, 성능은.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QLC를 만든 거죠. 네. 그 삼성은 낸드 최강자예요, 실제. 삼성은. 네. 예전부터 기술력이 최강입니다. 올해 서버용 SSD 출하량은 80%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뭐 이거는 어제 함께 배우기에서 다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김영건 연구원이 목표 주가 유지했고, 이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좀 애매한데 밸류 믿고 투자해도 되냐, 이 내용인데, 일단 HBM 매출 본격화 될 걸로 이미 삼성이 언급을 해줬고요. AI양 낸드 시장 방금 설명드린 거. 낸드는 삼성전자 특히 전공 분야예요. 완전. 예. 최강자입니다, 진짜. 낸드 쪽은 64TB 이상의 아주 용량 큰 거. 세 번째 파운드리 사업. 네. 1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쉬워요. 적자가 아직도 났는데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양산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경쟁사들도 삼성이 잘하길 기대하는데 빨리 좀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기대해 보시고, 주가는 지금 밴드 중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기회다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여전히 드리겠고요. HK 이노웨는 목표 주가 52,000 유지를 했고요. 1분기 실적 기대에 그대로 부합했고, 좀 우려했던 게 국내 경쟁사가 대웅제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쟁 제품 출시하다 보니까 이거 매출 줄면 어떡하지? 약간 우려를 했는데 국내 매출 110%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2분기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연초부터 조정받다가 이제 4월 중순에 반등 성공을 했고, 국내 우려 해소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웅제약과 종군당이 같이 하는데 공동 영업 본계약 체결 예정인 5월 처방 데이터가 이제 6월 중순에 공개되니까 저 데이터까지는 좀 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PK, 그러니까 HK 이노엔이 하는 이런 제품들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장 파일을 이 두 회사가, 그러니까 대웅과 어떻게 보면 HK 이노엔이 경쟁사지만 그래도 이 P캡 시장을 같이 들어가서 좀 같이 키우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 이제 이게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그게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P캡이 이제 좀 더 괜찮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이 좀 더 아마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침투율이 아직은 좀 낮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뭐 대웅제약도 잘 나가고 HK 이노엔의 매출이 늘어나면 저쪽 시장이 커지니까 서로한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할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임상 3상, 이제 미국도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어쨌든 그 하반기부터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승인은 한 26년부터로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일단 목표 주가 유지했지만 여기 윤재성 연구원님은 투자 의견은 일단은 올려줬어요. 더 나쁠 거는 이제 없는 것 같다. 1분기 영업이익 잘 나왔고요. 기대보다 잘 나왔고 석유화학도 적자폭이 축소됐고 첨단 소재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걸로 보고요. 특히 중국 경기 부양 때문에 석유화학,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도 판가 하락이 종료됐고 이익 추정치 이제는 하락은 끝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티엄 셀즈 GM 쪽이죠. 여기 2기 가동 들어가고 고객사 신규 모델 출시에 따라서 재고 확보 움직임이 있어서 괜찮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고, 근데 연초 계획했던 설비 확장에는 다소 보수적 관점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좀 이제 설비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전기차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저는 다시 한번 주도주로 언젠간 부상을 할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게 빨리 올지 느리게 올지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전기차는 아직은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명확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드셔도 잘 이겨내시고,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 이런 실적을 왜 보냐면 이런 거 보면 거의 바닥은 왔어요. 왔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차분히. 근데 저는 그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가장 왕따 당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이런 양극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폐배터리. 폐배터리도 아무도 관심 없죠. 뭐 한때 막 성일하이텍 막 날라다니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완전 왕따 당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과 같이 하는 그 IS 동서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예, 그런 기업들이 언젠가는 또 예, 시장에서 주목을 받겠죠. 근데 염두에 두실 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모멘텀이. 아니, 뭐가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 맞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런 거죠. 2년 후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편하죠. 아니 뭐 주가도 이미 다 빠져 있고 그죠? 편한데 난 지금 한 달 안에 뭔가 돈 좀 벌고 싶다, 수익 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죠. 한 달 안에 갈지 안 갈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그 투자 스타일이나 시계열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 정답이 없는 게, 어떤 분한테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양극재나 폐배터리가 정답이거든요. 2년 후를 보면. 근데 지금 당장 한 달, 두 달 보면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 여전히 시간은 필요하지만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면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유한여행도 이번에 실적은 좀 별로, 유한여행 안 좋았거든요.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부진했어요. 파이프라인 도입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다만 그럼에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FDA 승인을 받을 걸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티님, 이 정말 블록버스터 제발 승인 받았으면 좋겠고, 한국 이 의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8월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6월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유한여행의 실적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좀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실적 잘 나왔습니다. 교보의 김정인 연구원이 적으셨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 그러니까 저는 대형 제약주나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돈을 벌잖아요. 바이오 회사들은 적자도 많은데. 그래서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제약주, 그러니까 나는 헬스케어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형 제약사를 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숫자가 나오고 바이오도 같이 하니까. 근데 한미약품이 실적 좋은 게, 로수젯이라고 고지혈증 있죠. 혈액에 지방이 많아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요 치료제가 오리지널 신약 있죠. 이거를 제쳐버렸어요. 예, 대단한 거죠. 예. 국내 원예 처방 1위.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약 같은 거죠. 예, 제너릭 같은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이제 더 왜냐면 약가가 더 싸니까 그런 효과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중국 폐렴 및 독감 유행으로 북경 한미도
그 호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24년 실적 추정치 올렸고요. 국내 비만 저는 근데 그 한미약품도 중장기로 이렇게 보시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단기보다 26년에 비만 치료제가 임상이 끝나요. 한국형.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2년 후를 보면 한미약품도 편해요. 당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장은 모멘텀은 크진 않아요. 근데 또 한미약품이 백신도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있잖아요. CDMO. 시장이 이걸 광고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 미국이 지금 중국 CDMO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ST팜도 수혜주지만 한미약품도 저는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약품은 요게 있잖아요. 복합 신약이에요. 로스젯이 제가 이제 제네릭 이제 이라고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복합 이제 성능을 또 개량시킨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리지널 스타딘 약물 리피토까지도 제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81만원 유지했고 실적은 기대를 상회했지만 이번에 AMPC라고 보조금 받은 걸 한 번에 반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뭐 기대치에 충족했던 것 같고 전기차 이제 배터리 쪽은 판매가 전기차 둔화에도 고사양 제품 출하가 늘어서 좀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소형 전지는 여전히 안 좋고요. 2분기는 전분기보다 좀 늘어날 걸로 좀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이익은 좀 감소할 것 같고 전기차용 원형 전지 판매 부진도 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2차전지 이제 보면 딱 안 봐도 비디오가 딱 그려지죠. 이제 비디오죠.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그래서 이거의 악재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6년 이후를 대비해서 전방 수요가 아마 재차 확대될 구간은 26년 이후로 보는데 최근에 설비 투자 늘리고 있고 그 삼성이 제일 부족했던 게 설비 투자죠. 근데 이거를 늘리고 있어서 또 지금 실적 대비 제일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2년 후를 보면 굉장히 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증권의 유재선 최우선 연구원님은 LX엔터도 많이들 옛날에 물어보셨죠. 근데 주가 많이 빠졌다가 요즘에 분위기는 좋은 게 일단 1분기 실적 괜찮았어요. 자원 부분도 그러니까 석탄이나 니켈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산 가격도 좀 괜찮다고 합니다. 물류도 작년 연말부터 높아졌고 그래서 1분기보단 2분기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석탄 가격이 올라가야 좋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라니냐가 오면 석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안 오면 뭐 이 아이디어 안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장기 투자보단 이 상사주들 장기 투자하기 쉽지가 않아요.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다만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안 좋을 때 투자하셨다가 주가 올라가서 한 20% 정도 수익 나면 정리하는 거죠. 그런 걸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짧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안 좋을 때 투자하셨다가 올라올 때. 근데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그냥 많이 빠졌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그 구분을 하세요. 중장기로 막 몇 년 끌고 그럴기엔 상사 업종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트레이딩 정도. 그래서 아직도 주가 많이 빠진 상태고 하니까 뭐 괜찮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온 모습이고요.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현대오토에이버 적어주셨고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매출 성장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인데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공개될 예정이잖아요. 8월 8일 날. 그 모멘텀은 있고 저렇게 테슬라가 자신 있게 또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허가를 따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율주행. 그러면 현대차한테도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다만 쫓아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실적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주가도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늘 반복된 얘기지만 현대오토이버는 급락할 때 그때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르는 구간에선 지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은 나왔는데 8월 8일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진호 김태용 연구원님이 1분기 실적은 자회사 OCI 편입 효과로 호조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를 제외하면 OCI 자체 실적은 전분기와 유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1.2% 증가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비중국 쪽에 대한 실적은 좋아요. 폴리실리콘도. 주가가 그걸 반영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말레이시아 공장 정상화되면 더 수익성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국과 차별화, PBR 기준으로 발바닥까지 왔어요.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기회 구간 아니겠나 보고 있고, SK가스는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1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물론 작년보단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보단 잘 나왔어요. 울산의 GPS가 뭐냐면 그 LPG나 LNG를 연료로 써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건데, 둘을 이제 혼자에 쓰는 거예요. LNG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LNG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LNG로 안 하고요, LPG로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비싸진 LNG를 팔아서 수익 내고, 요런 이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아마 4분기부터 이제 상업 가동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죠, 원래. 예.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보단 괜찮았고, 울산 GPS가 좀 시운전 시기가 좀 지연됐다고 하지만 4분기에 예정대로 가동되는 건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로 상반기는 버티시고, 그러니까 배당으로 하반기는 이제 요 이슈 울산 GPS 4분기부터 가동하는 거, 요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붙겠죠. 네. 그래서 좀 가치주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키움의 김소원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요.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TV에 들어가는 필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TV가 잘 팔려야 되는데 다행히 일단 TV 쪽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행이죠. 네. OLED 중소형 쪽도요. 갤럭시 S24가 좀 생각보다 잘 나가서,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역시 기대를 상회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OLED TV나 스마트폰이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녹 첨단 소재 장기 투자하기가 좀 왜 어렵냐면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전방이 어디죠? 스마트폰과 TV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산업이 구조적 성장 산업인가요? 구조적으로. 그죠? 답은 나왔죠. 구조적 성장 산업이 아니죠. 그죠? TV도 옛날만큼 안 팔리고 스마트폰 마찬가지.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워.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죠? 리튬 사업 이제 내년부터 아마 시작을 하죠. 근데 리튬도 2차원지 지금 안 되니까 잘. 그래서 내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리튬까지 부각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이녹 첨단 소재도 나는 2년 후를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 그럼 편합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지만, 당장은 일단 실적 때문에 뭐 나쁘진 않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아니니까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단기로는 트레이딩 관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실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도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 안 했는데 1분기 스틱, 콤팩트, 펌프 용기 다 괜찮다는 내용이고요. 인디 고객사 수주 확대, 튜브로 짜는 거 있죠. 이거는 자회사 부국 TNC가 하는데 여기도, 예, 실적이 좀 호조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대형사, 핵심 수출 브랜드,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 다양하게 증가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잔론 내추럴도 자회사로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영업 적자 여전하고 한 것 같고요. 올해 전체로는 매출액 13% 증가, 영업이익은 23% 증가해서 PER 8.7배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디 브랜드 시장 성장에 ODM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펌텍코리아 같은 회사들도 수혜 요인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덕사메탈은 예전에 한번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걸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첨단 패키징용 아주 작은 마이크로 숄더볼 있죠. 이건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 칩이 있고 기판이 있죠. 얘네 어떻게 붙여요?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 이거 선으로 보여요. 이게 와이어 본딩이에요.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하죠? 선 말고
숄더볼로 붙이죠. 동그란 거. 그죠? 아시죠? 예. 요거 숄더볼 만드는 회사가 덕사메탈. 근데 이 마이크로 숄더볼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요게요. 크기가 정말 작아요. 이게 작으면 더 많이 할 수, 이게 입출력 단자예요. 저게 작으면 훨씬 이게 많아지면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HBM에 들어가는 거죠. 저런 게. 그래서 올해 3월에 증설이 완료되고 14억 K 규모의 이제 생산 능력이 32억 K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사 심사 후에 아마 하이닉스로 예상은 돼요. 예. 국내 HBM 선두업체 향으로 요게 아마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진입에 실패했던 이제 제품이 또 솔더 페이스트 타입 7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객사 납품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거 검색해 보세요. 저도 이건 잘 정확하게 용어가 솔더 페이스트 타입 7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올해 완연한 본업 회복세 전망하고 있고, 별도 매출은 26%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자회사 덕산 네코스가 있거든요.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방산업체예요. 우주항공과 관련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인가 그때 막 우주항공 또 막 관심 있을 때 덕산 하이메틀이 같이 갔죠. 그리고 자회사 DS 미얀마는 이제 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 숄더볼 만드는 원재료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이제 손상 차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적자는 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반도체 특수가스 회사 에테르시티를 이제 인수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되고, 이게 매출 한 800억짜리 정도 되는 회사니까 덕사하이마이트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HBM 관련 중에서 좀 숨어있는 수혜 기업 중에 하나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요즘에 얘기들 계속 나오죠. 4월 30일 창사일에 역대 최대, 이따 수주 보여드릴게요. 수주 공시했고요. 수주 금액은 81%로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하나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 그럼 뭘 한 거냐? 주요 내용은 비밀 유지예요.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이번 수주 규모를 고려하면 7개에서 8개의 군집 인공위성, 이게 한 번에 모여서 가는 거 있죠. 이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군집 위성은 6G UAM 정찰 관측 초연결 시대 구현을 위한 좀 필수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 띄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소형 인공위성 만드는 대표 기업이니까 관심이 계속 필요하겠죠. 인공위성 개발 및 제조까지 2-3년 걸리는데 다수의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그 계약 기간은 4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축에 속한다 라고 합니다. 이번 수주로 24년 매출 인식은 이제 4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1분기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세무 수수료 같은 일회성 때문이고, 올해 4월 기준 수주잔고가 4,551억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 정부가 인공위성 엄청 쏴야 돼요. 그건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트레가에 계속 조정 받을 땐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에 워낙 올라서 좀 최근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반도체 요거는 그렇다고 아주 급한 건 아니니까 미리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이요. 지금 벌써 53분째 제가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삼성증권의 류영근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여기에 있는 보고서 제가 어제 함께 배우기 했던 이런 내용들도 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내일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요 못해드린 보고서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아주 급하진 않아서 그래요. 반도체도 여러분들 여유 가지세요. 막 반도체 지금 안 사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꼭 그러진 않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여유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내일 요 내용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 파트론, 유한양행, LG화학, 한미약품 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는 비아트론이란 기업이 좀 대표이사가 1.65,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예요. 근데 이제 보통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1.6억 정도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아트론, 예, 요건 내부자 매수고, 공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이 그 미주 지역의 해양 제품 성능 개량 사업을 또 따냈다고 하고요. 요새 미국에서 좀 수주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세트레가이, 요게 1,000억짜리 규모고 전기 기계 장치인데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는 거냐 모르죠. 계약 상대방이 비밀 유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KB증권에선 군지비성 아닌가, 거기에 관련된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까지 또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 한번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의 끝이 났고요.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다가 약간의 반등 보이다가, 결국 이 상태로 좀 끝이 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 빠졌지만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기관이 좀 판 게 아쉽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 섹터로는 오늘 전선주하고 여행주, 뭐 유리기판, 항공주, 레저 쪽 좋았고요. HBM 관련한 일부 기업들, 근데 여기 레이저셀이 상승해서 그렇지 다 오른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RFHC 같은 이제 통신장비 회사가 정말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일부 기업들이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광고 쪽도 일부 기업들 좀 올라왔고요. 반도체에선 삼성전자 요새 좀 분위기는 좀 난데, DB하이텍도 기대보다는 좀 실적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오늘 전체 좋았고요. 풍산 그 전부터도 이제 뭐 좋은 보고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날라가 버렸네요.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도. 근데도 오늘 11%나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에어로는 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4%, 덕산하이메탈도 한 4%. 반도체인데 아까 그 자회사 방산 기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제이시스 메디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올랐고, 특허 소송이 좀 연기됐습니다, 날짜가. 인터넷 관련주는 오늘 네이버가 좋았죠. 카카오는 좀 부진했습니다. OLED도 오늘 일부 좀 올라갔고요. 자동차 부품도 일부 기업들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화장품도 본느가 정말 드디어 가버렸어요. 본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그죠? 그때 한참 여기였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수요일 날 이제 장이 안 열리는 날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올려주시잖아요. 딱 보면 자주 물어보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중에 그 펀더멘탈은 좋은데 이유 없이 빠진 애들도 있어요. 저도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결국 한두 달 지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아무런 문제 없이도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본느 그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답변 드릴 때 별거 없는데 뭐 전환사채 물량 일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것도 그게 큰 물량도 아니고요. 근데 오늘 올라간 것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왜 올라갔는지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별 이유가 없고 내려갈 때도 뭐 떨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어요. 성장하니까. 화장품 ODM 성장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투자라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오늘 재료주들 일부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지난 함께 배우기에 어제 한번 이제 소개해드렸죠.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한온 시스템이 요새 조금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오늘 제우스가 좋았네요. 의류 쪽은 오늘 FNF 괜찮았습니다. 예, 중국 쪽이 괜찮은 것 같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밸류업주들은 안 좋았습니다. 그 손해보험, 정유주, S51 배당 이 유가가 80달러 깨버렸어요. 예, 다시. 그래서 S51 또 내려옵니다. 또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죠? 참 이거 어떻게 이제 투자하실지 답 나오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 S51 막 보고서 보면 좋은 얘기 나오고 막 정유주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정유주는 그럴 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관심 없을 때, 안 좋다 할 때. 그랬다가 좋다 그러고 어느 레벨 가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어렵죠. 고점이 여긴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 금방 또 내려올 걸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유가가 뭐 옛날로 70달러 밑으로 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단, 바로는 못 가요. 요런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S51은 또 기회는 오고 있다. 예.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정유주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명확히 아시겠죠. 오늘은 조선주도 유가 좀 빠져서 그런지 좀 부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강도 좀 부진했고요. 건설주도 오늘 조금 부진했고, 도시가스, 의료 AI, 네, 2차전지도 오늘 좀 일부 부진했고, 엔터주는 하이브가 좀 실적은 좋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 오늘 SM, 네, JYP는 좋은 분위기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뉴진스가 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그랬고,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시총 상위 보시면 은행 보험 이쪽이 안 좋았죠. 확실히 오늘 어쨌든 좀 실망한 것 같아요. 밸류 프로그램에 좀 실망한 건지 밸류업 관련주인 지주사나 은행주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주하고요, 그쪽이 유독 좀 많이 빠졌죠. LX 일렉트릭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급등했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가 조금 일부 부진했고요. 예. HLB도 많이 빠졌고 3천당 제약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솔브레인 좋았고요. 예. 반도체 소부장은 전체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ST팜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ST팜 똑같아요. 저런 실적 때문에 이제 주가 좀 빠지겠죠. 오를 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예. 또 막 쭉쭉 빠지면, 아직은 아니고 좀 더 하락을 하면 기회가 되겠죠. 우리 한번 깊게 공부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 또 항상 오더라고요. 예,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좀 올랐고요. 재룡전기, 반도체주들 좋았네요. 근데 가온칩스는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CNC 인터 오늘 좀 빠졌고, 시노펙스, 제이오가 좀 많이 밀렸네요. 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은 이게 거래대금 좀 많이 나왔던 기업인데 일부 기업들 뭐 상한가도 갔고, 예. 본느가 좀 많이 올랐고, 선익 시스템은 이제 중국 BOE에 아마 공급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는 회사가 뭐라 그랬죠? 아바코라 그랬죠. 예. 아바코도, 근데 다만 선익은 빠졌고 오늘 아바코는 3%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ST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아라이프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떤 회사. 숲, 예, 아프리카 TV도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원익 QNC는 좋았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위는 일단 하이닉스가 제일 많았는데 약보합이 끝났고, LS 에코에너지 좋았고요. 풍산 좋았고요. 예, LIG 넥스온도 좋았습니다. 은행주나 이런 쪽, 이수 스페셜티는 좀 안 좋았고,
계양전기가 상한가에 갔네요. 여기가 전동공구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SKC 유리기판 오늘 좋았고, 금호타이어도 요새 타이어주들 실적 좋죠. 한마디로 은행, 보험, 뭐 지주사 이런 쪽이 약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 했고요. 벌써 1시간 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못해드린 반도체는 또 내일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함께 배우기 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근데 이번 주에는 그 바로 하진 않고 이번 주는 다른 주제로, 약간 좀 다른 주제로 좀 약간 갔다가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우주항공 방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인공위성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도 끝났고, 그리고 간간히 계속해서 뭐 어제 반도체 올려드린 것처럼 어떤 업종이든 다 끝난 건 아니고 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함께 배우기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저도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함께 배우기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요. 그렇게 아주 깊게 좀 자료 만들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는 좀 명확하게 보여요. 아, 이 회사 뭔가 잘 될 것 같다. 물론 100% 맞진 않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이게 좀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약간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구로 치면. 그런 게 좀 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통찰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이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PPT를 만들어야 되고 자료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깊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회사는 이 제품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핵심이다. 요거는 조금 핵심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겉핥기로 하진 마시고요. 한번 깊게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어제 함께 배우기 위해서 낸드 쪽 얘기를 해드렸고 한 5개인가 6개 기업을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요.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세요. 하나만이라도. 다 할 필요 없고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또 끊어보세요. 공부를.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주 깊게 회사까지 전화도 해보셔가지고 그런 걸 반복하면 저는 좋은 투자자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